한강의 기적이라고 한 말은 정말 한강 약탈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1963년 1월 1일자로 군사정부가 맞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을 서울에 편입해버려요. 지금은 우리가 서울 강남 강북이라고 하는 이제 이 구도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한강은 도시 안을 흐르는 내수로 끌어들이기에는 너무 커요. 너무 넓고. 이른바 자연의 경계로서의 굴등이 될 만한 강인데 그걸 도시 안으로 끌어들인다. 서울이 항상 외곽이었었는데 왜 이 발상이 나왔을까? 사실은 이게 인구가 늘어나면서 서울을 확장해야 되는 상황이긴 했는데 네. 확장을 하면 그 전까지는 이제 대체로 이 강북 지역 내에서의 확장을 생각을 네. 했어요. 강남을 끌어들일 생각을 못했거든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또 다른 전쟁에 대한 공포. 또 전쟁이 나면은 이 서울에 있는 200만 인구를 어떻게 피난시킬 거냐. 100만일 때도 피난을 못 갔는데 이런 불안 때문에 사실 서울 중추를 강남으로 옮긴다는 구상 속에서 63년도에 서울을 편입을 해버렸어요. 근데 66년도까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하고 66년도에 이제 일본의 청구권 자금의 이제 일부로 네. 건설 중장비 400대가 들어와요. 그거 때부터 이제 한강 개발, 강남 개발 이런 게 본격화하거든요. 네. 한강에 제방을 쌓고 그 위에 도로를 놓고 네. 그 제방을 새로 쌓음으로써 생긴 빈 땅을 아파트 택지로 불화하고 서울시가 돈 버는 거죠, 그냥. 제방 싸서 땅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로 팔아먹고 그 돈으로 다시 또 돈 마련해서 또 제방 쌓고 도로 놓고 왜 한강변은 이렇게 아름답지 않은가. 한강 유람선 타봤자 남의 아파트밖에 볼 게 없는 그렇게 돼버렸어. 상하이는 그래도 예. 가면은 휘황찬란한 예. 그 빌딩들이 있는데 여기는 가면 아파트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렇게 아름답고 큰 강 좌우에는 네. 기념비적 공공건물이나 상업용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서야 되는데 강을 약탈을 원래 강의 땅이었었는데 그걸 제방을 쌓고 택지 조성하고 그렇게 한 게 이제 60년대부터 시작이 됐어요.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오죽하면 이제 한강이 지금은 이름이 좀 바뀐 것 같아요. 80년부터 내내 한강 사업본부였어요. 한강을 관리하는 게 한강을 위해서 사업하는 거예요. 한강관리본부도 아니고 한강에서 사업하는 본부, 서울시가 돈 버는 본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야말로 거저먹는 땅 부자들을 양산했어요. 특히 이 공유수면 매립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7, 80년대에 진행됐던 이 사업은 한강 저지대에 연탄재로 메우고 흙 덮고 시간이 좀 기다려서 안정되길 기다려서 아파트 짓는 거라서 그야말로 서울의 알짜배기 부동산, 강변 부동산을 그냥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건 공공부지가 돼야 되는데 네. 그거를 다 업자들한테 줘버린 거예요. 봉이 김선달처럼 강을 부동산으로 만들어버린 이런 일들이 우리 7, 80년대에 일어났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 사회의 기득권심이 돼 있고 그들이 이제 그런 개발 방식이 네. 아직도 기억에 굉장히 강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시가 이른바 행정 비용이라든가 사업 비용들을 만들어내고 때로는 그걸로 정치 자금 만들고 이제 이런 부정 비리 부패가 같이 연루가 되면서 한강을 약탈해서 배를 불린 사람들한테는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이었죠. 이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보겠다고 했던 것이 이명박의 4대 강이었던 거고 뭐를 호수처럼 만들고 주변에 이른바 침식되는 지역들을 줄여버리고 그 주변에 관광타운 조성하고 아파트도 짓고 이런 모델에서 우리가 아직도 못 벗어나 있어요. 현대 서울의 서민층도 너 150년 전으로 돌아가서 고정처럼 살아볼래 그러면은 한 일주일을 못 버틸 거예요. 물질적 그 풍요의 정도는 이미 중세 시대의 왕 수준을 넘어섰어요. 재산권도 있지만 경관 향유권, 문화 향유권. 사실은 정면은 그런 것들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경관 향유권이나 문화 향유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공동체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권리들이에요. 사랑할 권리. 네. 그죠? 근데 이런 권리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걸로 평가가 돼요. 오직 재산권만 있는 그런 사회처럼 돼버렸어요. 이게 인간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정자호란 때 김성원이 청나라 잡혀가면서 시를 읊었잖아요.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삼각산이라고 하는 이 산은 서울 시민들이 다 보니까 서울 시민들의 이른바 공통정서, 공통의 경관의식, 경관감각, 공통의 공동체의식 이걸 만드는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관들이 이제 아까 한강의 약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강변에 아파트가 쫙 들어서 버리면 조금 떨어진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 한강 못 봐요. 아파트밖에 안 보여요. 그 평지에 사는 사람들은 산 능선을 못 봐요. 그리고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이 독점하는 경관이 돼버리죠.
막 경관조차도 함께 향유할 수 없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놓게 되면 도시민들이 찢어져요. 연대의식이랄까, 우리가 같은 도시에 사는 사람이랄까, 이런 의식이 사라지는 거죠. 공동체로서의 서울 시민이라고 하는 것들이 남아나질 않아요. 역사학자들은 좀 무모할 정도로 시간을 길게 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전환이라고 하면은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6세기 전환의 결과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인간의 의식이 변화하고 인간의 삶의 양태가 변화했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어려서부터 가장 이제 중심 잡기 어려운 것이 저 사람과 나와는 연대해야 할 대상인가 경쟁해야 할 대상인가. 자본주의 사회, 근대 사회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연대의 가치를 계속 축소시키고 경쟁 중심의 세계를 만들어 오는데 인간이 집중해 왔어요.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또 1929년 세계 대공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반성을 인류 전체가 해요. 많이 했죠. 그 반성의 결과가 유엔 창설이고 세계 인권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엔 창설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졌냐면 큰 나라나 작은 나라나 인구가 많은 나라나 인구가 아주 적은 나라나 주권의 크기는 같다. 이 약속이 개인의 관계로 이제 전환되면 큰 나라나 작은 나라나 주권의 크기가 같다면 힘센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인권의 크기는 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죠. 이 문제가 중심은 경쟁이 연대가 아니라 경쟁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박혀 있어요. 이게 16세기 이래 서서히 진행되면서 특히 19세기, 20세기에 세계를 지배했던 경쟁 만능의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기후위기, 이거 어떻게 각국이 경쟁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없죠. 모든 인간에게 한꺼번에 닥치는 문제인데 인구 감소는 특히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여기 이제 다른 나라 교훈을 얻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 이제 이 인구 감소라고 하는 현상은 언제나 그랬어요. 사회적 경쟁 압력을 완화시켜요. 이제 저는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계의 혁학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 인류가 고민이 될 것은 우리가 지난 500년간 짧게는 200년간 익숙해져 왔던 경쟁 중심의 세계관에서 연대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세계관으로 전환해야 될 좀 시대사적 과제 앞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인류 사실 수천 년간 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굉장히 나약한 존재였거든요. 맞습니다. 집단으로서 인류가 자연에 대처하려면 서로 힘을 합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연대의 가치들을 굉장히 중시했거든요. 실제로 귀족과 천민으로 나뉘어 있었어. 노예가 경쟁한다고 귀족이 되는 사회는 아니었으니까. 동일한 재난에 동일하게 함께 힘을 합치는 이런 전통, 이런 문화들 속에서 살아왔다가 이제 우리가 그 가치를 잃어버린 채 지금 이제 다시 연대가 필요해지는 이런 좀 시대사적 변환기에 서게 된 거죠. 특히 이 신자유주의가 유행한 이래 공기업 민영화의 기본 논리가 뭐였냐면 손실은 공공에 떠넘기고 이익은 이제 몇몇 좀 정보에 빠르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독점하는 이걸 당연시하는 문화가 신자유주의로 이제 확산해 왔었어요. 근데 이제 거꾸로 가야 된다. 이제 이익을 사유화하고 손실을 공공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과 손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이제 그게 연대성의 강화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제 이 AI에 대해서 가장 참혹한 미래를 전망했던 것이 저는 이제 은하철도 999라고 생각해요. 먼 미래에 보면 기계 몸을 얻어서 영생하는 그런 인간들이 생체 인간들을 사냥하면서 놀잖아요. 그런 정말 끔찍한 미래를 우리가 만들지 않으려면 이 인간들 사이의 격차를 줄여야 되고 이거는 AI를 해서 필연적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이제 극빈 상태에 빠지게 될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은 사회가 파탄나고 인간 공동체 자체가 무너진다. 이제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위기에 대한 이제 공동인식이 없다 보니까 연대가 안 되고 한국 사회에 닥칠 가장 좀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가 무엇일까? 이 인구 감소와 기후 위기라고 하는 현상은 적어도 인간의 기억 속에서 우리가 겪어본 적이 없는 일들이에요. 정치가 이제 의제를 던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